결과적으로 이 앞에서 지금 중종 반정이라고 했는데, 반정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른 것으로 되돌린다는 뜻이고, 원래 중국의 역사서인 춘추의 공양전 부분에 반란 반정, 어지러운 것을 잘 뽑아서 뿌리 뽑아 바른 것으로 되살린다. 그래서 이 반정이라는 용어에 성리학에서 추구하는 의리와 명분론이 구체적으로 정치에 실천된 그런 사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종은 이런 성리학의 이념을 내가 구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경연을 제기했다. 이 경연은 왕과 신하들이 서로 학문을 토론하고 이제 정책 현안을 협의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런 것을 활성화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 성군으로서의 자리를 매김해 나가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경연 같은 경우는 아침에 하는 걸 조강, 점심에 하는 걸 주강, 저녁에 하는 걸 석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밤에 하는 야대까지. 그 심한 경우 하루에 4번 정도 해야 돼요. 우리 지금 또 하루에 1번, 2번 회의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한 4번 회의하려면 이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살인파 학자들이 이거 연산군하고 차별되는 이런 그 왕이 되시려면 경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중종도 엄청나게 경연 열심히 해요. 조선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요 3기관을 언론 3사라 그랬어요. 사헌부는 오늘날 검찰하고 이제 유사하고, 사관원은 오늘날 언론기관, 홍문관은 학술기관. 그런데 이 연산군 때 홍문관이나 사관원 이런 거 다 폐지시켜버려요. 이것도 역시 다시 복구시켜서 이 언론도 재기능을 하고 학술적인 어떤 연구 같은 것도 활성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 금표를 해제를 해서 연산군 때 막 무조건 어디 자기 이제 원하는 대로 금표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은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곳을 자신의 이 사냥 같은 그 향락의 공간으로 삼았던 거를 이걸 다 이제 복구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는 그런 정치를 해 나가는데, 근데 이제 한계에 부닥치긴 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중종 반정으로 이 공신에 오른 사람을 이제 전국 공신이라 그래요. 이게 바로잡을 정자를 쓰는데, 우리 보면 이 조선시대 역사에서는 조선이 건국됐을 때 개국 공신이라든가 세조가 개유정난을 성공시켰을 때 공신을 어려움을 바로잡았다라는 뜻으로 정난 공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제 조선 전기부터 이렇게 공신 책봉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요 중종 반정 때 책봉된 공신의 숫자가 제일 많아요. 그만큼 이제 이 정말 거기에 공을 세운 사람이 많았다라는 이런 점보다, 사실 나중에 이제 조사에서 밝혀지지만 거짓으로 친구 이름으로 하거나 가족 명의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짜 공신들도 나중에 이제 속출하게 되는데, 여러 자료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략 한 120에서 130명 정도의 공신 책봉이 이루어졌고, 이 공신들이 조정의 실권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 중종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또 챙겨주려니까 이게 이제 뭔가 제대로 왕으로서의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데 한계에 부닥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종이 왕에 올라서 그 앞에서 제시했던 그 연산군 시대하고 차별화되는 이런 정치들 잘 그냥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 공신 세력이라는 그런 그 존재, 이게 되게 부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종의 중요한 과제로 또 대두됐던 것은 이 공신의 그늘에서 좀 벗어나려는, 특히 보면 중종 반정의 공신 3인방 성희안, 박원종, 유순정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너무 이제 권력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에 보면은 이런 자료들도 보여요. 아까 이 왕과 신하가 함께하는 그 경연 자리 같은 데서 오히려 반정 공신들이 먼저 자리를 뜨면 중종이 뒤를 이어가지고 눈치 보다가 이렇게 그 자리를 이렇게 파했다,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왕보다도 이 반정 공신들의 파워가 더 컸던 이런 모습들이 이제 기록에도 보여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3인방이 중종 제2 8년을 전후한 시기에 대략 1510년, 12년, 13년 요 전후해 가지고 요 3인방이 전부 다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부담이 적어졌고, 바로 이런 3인방과 같은 훈구 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파트너가 중종에게도 필요했던 거예요. 무엇보다 중종에게는 살인파의 성장과 그런 살인파의 어떤 이념과 사상을 수용하려는 그런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런 시기에 중종의 눈에 쏙 들어온 인물이 바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인물이 우리 역사에서 정말 그 최고의 그 개혁가 또는 개혁의 아이콘으로도 많은 그 평가를 받고 있는 조광조, 바로 이 조광조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조광조도 결국은 이 시대에 우리 학자들은 대부분 과거 시험을 쳐요. 그래서 조광조는 1510년에 일단 문과초시에는 장원급제를 하고, 조선시대는 또 과거 시험은 식년시라는 게 있고요. 요 식년시는 3년에 한 번씩 봐요. 그리고 알성시와 같은 왕이 직접 뭐 이렇게 성균관 같은 데 행차했을 때 특별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별시라고 하는데, 이 조광조는 초시의 장원급제가 상당히 그 능력을 인정받았는데 어머니 상을 당해가지고 잠깐 이제 좀 활동을 좀 주춤하게 하고 있다가 1515년 요 성균관에 있을 때, 보통 과거 초시에 합격을 하면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이 부여돼요. 그러면 성균관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우리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는 바로 1차 시험에 합격했던 유생들끼리 만나서 우정과 뭐 여러 가지 그 거기에 있었던 일들을 보여줬던 그런 드라마였다는 거죠. 그때 역시 조광조도 성균관에 있었고요. 그 조광조가 성균관에 있을 때 중종이 이런 그 유생들 이렇게 격려도 해주면서 뭐 요즘으로 치면 이때 왕이 한번 또 오랜만에 나타나셨으니까 특별 채용 시험을 치른 거예요. 알성시라고 합니다. 알성시에서 중종이 그 당시에 유생들을 그 이제 대상으로 하는 책문, 요즘으로 치면 논술 시험을 출제를 한 거예요. 논술 시험 제목이 뭐냐면, 오늘날과 같이 어려운 시대를 당하여 옛 성인의 이상 정치를 다시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안을 써라.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요즘에 치면 논술 문제와 같은 문제를 책문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답하는 거를 책문에 답했다 해서 대책문 또는 대책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도 뭐라 그래요?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대책을 세워봐 그러죠. 이 대책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의외로 이건 과거 시험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꽤 많이 현재도 남아있는데, 대표적으로 과거 시험 답안지를 식권이라고 그러거든요. 식권은 이렇게 그 1등을 제일 위에 올려놔요. 1등 답안지를. 그럼 1등 답안지가 밑에 있는 답안지를 누르겠죠. 우리 이걸 뭐라 그런다? 누를랍 식권권, 악권이네. 악권. 악권이란 말 기억하시죠? 거기서도 역시 과거에서 나온 말이고, 그래서 이 조광조 답안이 이제 대책을 쓰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공자의 이 정치적 행정을 잘 이어받아야 된다. 법도와 기강을 확립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의 이 성인 시대인 요순 시대의 그런 정치를 우리가 잘 따라야 된다. 그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답안을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성실하게 도를 밝히고 항상 상가는 태도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마음의 요체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답안을 써요. 정말 이 답안이 지금까지도 남아있거든요. 저도 이 답안지 읽어봤는데, 저가 읽어본 바로는 중종이 왜 이렇게 감동을 했지 하는 느낌이 조금 덜 드는데, 하여간 그 시대의 답안으로는 정말 최고의 답안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험에서는 사실은 2등은 했지만 실제 1등 같은 2등이에요. 이 조광조가 딱 눈에 들어온 거죠. 중종 입장에서. 야, 저 친구 엄청 학문도 깊고 뭔가 이렇게 좀 비범할 거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 추론인데, 조광조의 그런 아주 능력, 학문적 능력 이외에 이 조광조의 좀 외모덕도 좀 보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대목이, 유몽인이라는 사람이 쓴 어우야담의 기록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조광조는 용모 안색이 뛰어나게 아름다웠는데 그는 거울을 볼 때마다 매양 이 얼굴이 어찌 남자의 길상이겠는가라고 탄식했다. 약간 조금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보면 조금 재수 없는 그런 좀 표현이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너무 잘생겨가지고 이것 때문에 나 참 오히려 고민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조광조는 다른 기록에도 보면 풍채도 좋고 상당히 반듯하고 아주 잘생긴 그 외모의 소유자, 요즘으로 치면 약간 꽃미남 스타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도 보는데요. 우리 조선 시대에는 아무래도 이 기록의 외모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왕 중에서는 좀 외모가 아주 좋았던 왕으로는 문종, 우리 세종의 아들인 문종. 그리고 예전에 우리 구름이 그린 달빛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나왔던 우리 효명세자, 이런 분들이 좀 외모가 뛰어난 것으로 이렇게 이제 기억이 되고요. 우리 이제 조선시대의 대부분의 왕들이 원래 실물의 모습은 거의 남아있잖아. 근데 이제 다행히 그 실물의 모습이 남아있는 대표적인 왕은 태조, 그리고 영조, 그리고 철종, 고종황제, 순종황제.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원래 그 당대에 그린 초상화가 직접 남아 있어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되게 약간 이거 이례적인 것이, 우리 한명회 하면 예전에 워낙 모사꾼 이미지가 강해서 뭐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도 그렇게 이제 좀 외모는 뭔가 이런 그야말로 술수부리는 이런 모습으로 많이 등장했는데, 사실 한명회는 기록으로만 보면, 실록 기록으로만 보면 상당히 이제 외모가 뛰어났던, 그 체격도 좋았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명회의 딸 중에 아까 그 성종의 왕비 공해왕후 한씨도 한명회의 딸, 그리고 예종이 결국 왕비로 나중에 추승되는 장순왕후 한씨도 한명회의 딸이에요. 한명회가 2명의 딸을 왕비로 보낸 거 보면 한명회의 외모는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본 것과는 달리 외모가 좀 뛰어났던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광조는 또 이런 외모만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야말로 정말 바른 생활의 사나이예요. 자세도 너무 꼿꼿하고 이 흐트러짐이 없는, 완전히 그냥 공부하고 이럴 때는 정말 뭐 누가 와도 뭐 동요하지도 않는 그런 아주 철저한 그런 선비, 성리학자로서의 모습을 보여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광조가 이제 중종의 신임을 받아서 야말로 이제 두 사람의 동거라 할까요? 서로 이제 뜻이 맞았던 거죠. 이 중종의 입장에서도 연산군 시대의 그 시대적인 문제를 청산하고 이 살인파들이 좀 더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시대를 이제 주도하는 왕으로서 성장하기를 바랐고, 조광조도 이 성리학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정치를 이제 중종이 정말 실천해 줬으면 하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완전히 파트너 관계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조광조, 그리고 이제 조광조라는 인물 자체가 살인파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된 거예요. 그 개혁 정치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유교적 왕도 정치와 도덕 정치를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토지 소유에서는 이 상한선 같은 거를 설정을 해야 된다. 속격서라는 도교 제천 행사 주관 관청이 있거든요. 이 속격서를 폐지해서 성리학 이념으로 이 모든 백성들이 교화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 지방의 특산물을 납부하는 것을 그 시대에 우리 공물이라고 하는데, 이 공물의 폐단을 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제시하고 이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이 언론의 위상이 강화된다. 그리고 이때 이 언론이라는 것은 주로 이 살인파들이 사관원이라든가 사원부, 홍문관 이런 데 포진해서 여기서 이제 그들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성리학의 이념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소학, 이 소학과 향약을 널리 보고해요. 향약은 이 살인파 또 성리학의 그런 정치 형태를 지방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이거 예전에 우리 윤리 교과서라든가 이 국사 교과서에서도 부분적으로 언급되는데요. 향약의 4가지 덕목이라 해서 덕업상권, 덕은 서로 권한다. 과실상규, 과실은 서로 규제한다. 그 다음에 예속상규, 예스러운 풍속은 서로 교유한다. 마지막에 환난상규, 어려운 것은 서로 구제한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기억나신 분들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이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규, 환난상규로 대표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제 지방사회까지 실천할 수 있도록 해서 향촌사회에서 스스로가, 요즘으로 치면 지방자치죠. 지방자치가 성리학의 예법에 의해서 잘 운영되도록, 그리고 그 향약을 실천하는 그 책임자는 주로 살인파 학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지방에서 살인파의 위상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조광조가 이런 개혁 정치를 실천하려면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정치 세력이 있어야 돼요. 이 정치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관직에 진출해 있는 조광조 세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과거 시험 체제로 하면
여전히 훈구파들이 유리해요. 훈구 세력들은 뭐 요즘 치면은 쪽집게 과외처럼 맨날 이거 이제 과거 시험 공부 계속 해나가니까 과거제도 실시했다 그러면 주로 훈구파 세력들이 계속 관직에 진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극복하기 위해서 조광조가 생각에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추천제. 현량과라는 추천제. 어질고 현명한 사람을 추천해서 관직에 등용하자. 우리가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또 우리 기본적으로 대학에서는 뭐 수능 시험이라든가 이런 시험 치는 게 기본이지만 지금 또 학교장 추천제라든가 뭐 전공 적합 전형 해가지고 사실 추천으로 일부는 뽑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 뭐 역사도 그렇고 지금 뭐 가까운 현재도 그렇지만 무조건 입시 성적뿐이 아니라 또 이 추천제. 그래서 우리 지금 또 뭐 학교장 추천제, 농어촌 지역 뭐 추천제, 뭐 이런 재외 국민 추천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게 병행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에 좀 선구적 형태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 하면 이 현명하고 어진 사람을 선발한다는데 실질적으로는 조광조 세력들, 자신과 개혁 세력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현량과 실시가 바로 이제 훈구파들이 본격적으로 이 조광조 세력에게 저항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결정적이었던 것은 위훈 삭제라 그래가지고 앞에서 소개했지만 중종 반정 때 가장 공신 숫자가 많아요. 거의 한 120, 130명쯤 된다 그랬었죠. 그런데 이 공신으로 책봉되면 그냥 뭐 임명장 하나만 공신 이것만 주는 거 아니에요. 토지, 노비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대가가 되게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120여 명 이상의 공신들이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뭐 토지라든가 뭐 이런 것이 노비라든가 이게 돼버리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또 이렇게 재정, 재원 같은 거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저쪽으로 계속 그 어떻게 보면 나눠줘야 되는 그런 재원이 커지니까 그래서 이 조광조가 이제 권력을 잡았을 때 그래서 조광조는 중종의 파격적인 신임을 얻은 이후에는 사관원의 정원을 거쳐 나중에는 이 대사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으로 치면 검찰총장 직위에까지 올라요. 그러면서 이 아주 개혁 정치를 할 수 있는 그 든든한 이 배경이 되게 되는데 그때 바로 이윤 삭제를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으로 훈작을 받은 사람들 이거를 색출해 보니까 정말 3분의 2 정도가 가짜였다. 그러니까 이 3분의 2 가짜인 이 사람들의 공신만 삭제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그 국가 입장에서는 재정도 이제 튼튼해질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조광조 세력이 노린 것은 이 기회에 이 훈구 세력들의 그 계속 이제 권력을 세습하는 이런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겠다라는 이런 의도도 작용을 했다라는 거죠.